뉴스에서 뭐 뭔가를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한테 처벌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할 때 인권을 찾아달라고 뭐 진정을 넣는다거나 뭐 청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아, 저런 애들 지켜주라고 있는 게 인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도 인권이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전부 다 사람이라면 있는 게 인권이고, 이 인권은 태어나면서 저희가 아기들이나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걔한테 아유 너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권리가 있고 너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이유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인권이란 얘기를 하면서 존엄성을 써놨잖아요. 사실 인간의 권리하면 어렵지만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러면 조금 다가가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건데, 권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와서도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인권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랑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 글씨가 많고 뭐 막 이렇지만 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2시간 다 채워야 돼요? 제가 일찍 끝나면 일찍 가시나요? 네. 책임감이 커지네요. 요 갑자기 한자가 나왔는데요. 얘는 요 권자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요 인권에 이건 사람 인자인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요 권리의 이 권자를 따져보면 이런 저울이라고 해요. 저울의 의미가 들어있대요. 이거는 왜 넣는 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나 이 존재 자체를 저울질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넣기 위해서 이 권리에 이런 것들을 넣고, 인권에도 인권 사람의 권리 안에도 나나 어린애들이나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모든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가지고 저울질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게 기본적으로 그 인권의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한자를 봤습니다. 저는 한자 잘 몰라요. 이거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옆에 이제 뭐 이것저것 써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만약에 그것들을 침해당했으면 이걸 지켜달라고 어디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맞아요. 근데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요. 보면 이제 인권은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대한민국으로 지내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온 거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나 뭐 이런 뭐 단체나 문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걸 다 떠나서 그 인권이라는 말이 가장 불거지게 된 첫 번째가 요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특히 알고 계시는 일본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뭐 마루타라든지 이런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서도 이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뭐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뭐 기아에 허덕인다던가 아니면 많이 학살을 당한다던가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히틀러. 네. 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인권적으로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히틀러라고 하고요. 저희는 머릿속에 북한이나 일본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6.25 때 이제 혼자 남겨진 아이 이제 배고파서 이렇게 남겨져 있고 여기도 워낙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대전 이런 걸 따지면 좀 먼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따지면 그때 일어났던 그런 저 어렸을 때 저 인천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빠가 방송국 구경을 시켜준다고 저를 데려가셨는데 이산가족 찾기 한다고 방송국 앞에 신문 뭐 이런 게 엄청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다 커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엄청 깨끗하잖아요. 아, 그게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구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어르신들의 머릿속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건데 다른 것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6.25 때 2살이셨대요.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지게 같은 데 짊어지고 집 위에 앉아가지고 도망갔었던 생각이 난다. 이런 피난 가셨대요. 그 생각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어르신들 기억에 생각났던 게 이 인권이랑 관련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제 이 인권 같은 내용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더 많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이거 그림자잖아요. 한번 맞춰볼까요? 이 누구 거 같으세요? 어르신? 그림자만으로도 다 아실 수 있겠죠? 어르신? 요거 이제 중장년의 부부 같아요. 여기는 장애인? 또 젊은 사람들인데 왠지 여기는 외국 사람일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리도 작고 키도 더 크고 막 체격도 좋고 이제 여기는 아이고 이 그림이 그림자인데요. 요것만 보고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 그림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인권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외국 사람 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사람이라면 다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저도 인권이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인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인권은 사람이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권은 요 말이랑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고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1년 내내 학대 관련된 일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르신 관련된 학대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생각이 아, 이 어르신은 그러니까 보통은 어르신들이 내가 학대를 당해도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불공평하게 뭔가를 이제 이렇게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내가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어르신한테 이 수십 년 동안 했던 생각들을 바꾸는 게 어렵기는 한데 제가 이제 어떤 저희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다른 공부를 하면서 학대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게 학대다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드렸느냐, 어르신의 인권을 지켜드렸느냐, 지켜드리지 않았으면 학대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요. 지켜드렸으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거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학대 일을 1년 내내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저는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나는 이렇게 조금 더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맞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젊은 사람들이 잘 살고 내 자식이 만약에 학대 행위자라고 하거나 뭔가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신고가 되거나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그걸 바로잡지 못하거나 바로잡는 과정에서 빨간 줄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신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도 잘 돼 있고 경찰의 역할이 크지만요, 아무한테나 빨간 줄 긋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피해를 입는 어르신, 피해를 입게 만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지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권의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동영상인데요. 잠깐만 볼게요. 철조각 넘어 군인에게 넘겨지는 아이. 카불 공항에서 포착된 이 장면에서 아이를 탈출시키려는 부모의 절규가 들립니다. 극적으로 구조되면 다행이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탈레반이 겨누는 총구에 떨고 있습니다. 시내 광고판의 여성 얼굴은 섬뜩하게 훼손되고 부르카를 안 입은 여성은 총살을 당합니다. 교리 때문이라는데 이 참혹한 폭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얼굴을 드러내고 억압에 저항하겠다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이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아프간 인권과 자유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서 일했던 21살 김모 씨는 한 달 급여 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의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사장님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 인권 환경은 최근 3년 사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폭언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사례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17.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청소년 피해자들은 80% 이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냥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제가 어르신들을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그림을 편집하는 건 어떻게 배웠는데 소리를 똑같이 하는 걸 못 배워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인권 침해나 인권에 관련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있고 어르신들한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인권이라고 관련된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시고 아 저거 인간적으로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인권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저거 인간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권이나 인권 감수성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인권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노인 인권, 어르신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인권은요 어르신 인권이나 아이들 인권이나 청소년 인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인권인데요. 이제 연령층만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인권에 관련된 거는 몇 개 안 돼요.
장애인 인권, 이제 어르신 인권, 그다음에 아동 인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아, 이거 퀴즈 내면 선물 드린다 그러면 막 손 드시는데, 그죠? 이제 이 세 분 다, 아니 이 세 계층 다 취약해요.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세 계층이 누군가의 보호를, 그 취약이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의 보호를 다른 계층에 비해서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도 하고 인권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더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제공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인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르신이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전에 살았던 것과 65세 이상 이제 지내시는 것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세가 드셨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거나 연세가 드셨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인권 중에 노인 인권을 따로 뽑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권이나 아동 인권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결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많죠, 글씨? 여기 있는 게 조금 전에 써있던 거랑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어르신들한테 차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르신이 이제 65세 이상 연세가 더 드셔도 65세,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어르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생활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이 그 처음에 가졌던 인간이라는 그 존엄한 그 목적 자체를 계속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혹시요, 제가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갖지 말고 좀 일찍 마칠까요? 그죠? 네. 좀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마치는 게 더 좋으시죠? 네, 네. 얼른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노인 인권에 어르신 스스로 내가 존엄하다는 걸 알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노인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더 부각이 되게 된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면 요게 세계 평균이에요. 까만 선이. 그런데 한국은 2025년, 2026년 여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 평균을 넘어간다고 해요. 이거는 뭐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국가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죠? 복지정책도 잘 돼 있고 일본 못지않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서민들은 좀 힘들다고는 하더라도 복지정책이 어르신들한테 잘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선진국 노인 복지에 대해서 선진국 견학을 가면 꼭 일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어르신들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걸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어르신들에 맞춰서 뭔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회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라든지 노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계속해서 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가족 대가족이었죠. 엄청 많은 가족들이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 안에서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도 그 다음날 되면 학대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3, 4, 5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핵가족으로 분리가 되고 자녀들이 크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르신들 부부만 살고 계시거나 이제 배우자분과 사별을 했거나 같이 살지 않으시면
혼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는 결혼을 안 하신 미혼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그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복지 정책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복지 어떤 혜택으로 인한 복지 부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 사회 현실이고 많이 변하고 있고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러 가잖아요. 한 분씩 만나러 가면 제가 볼 때는 젊었을 때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어르신이 되면 경제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세요. 국가에서 30만 원 노령연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이제 뭐 직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일을 하셨다가 퇴직을 하셔서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고 아니면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수입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저기 하시죠.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소득 발생하는 걸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해서 내가 여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아시다시피요. 제가 병원 가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죠. 뭐 같이 감기로 가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저는 감기가 걸리거나 뭐 가끔 뭐 등이 아프거나 이래서 병원을 가지만, 어르신들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큰 검사를 받아야 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10,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검사하고 수술하고 이러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그 능력이 없는 분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인권에 어긋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노인학대에서는 방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 인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한다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좀 있으면 선거하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요 앞에서 선거운동 하셔가지고, 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요만한 명함 같은 거를 막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 못할 줄 알았어요. 다른 데서는 취소하시는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렇게 복지관 쪽에서 좀 선거하기 전에는 모이시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자꾸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른들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돈 준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손잡이 달려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돌리면서 놀았어요. 10년 전 이제 결혼해서 애기 키우고 뭐 이러면서 애기랑 가면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서로 놀았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느껴요.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깨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 이게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뭐가 불편한지를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연세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 뿐이지, 진짜로 어르신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진짜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양쪽에 다 계시지만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고 이게 연세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것들을 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자꾸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입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변화하게 하는 것도 이제 어르신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것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많아요. 노인 인권에 관한 것들이.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고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뭐 노인복지법 뭐 이런 데서 어르신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이 시니어 클럽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기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게 노인복지법의 첫 번째로 들어있어요. 이 노인복지법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 안에 노인 일자리 정책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세세하게 다 보시면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 이름이 노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르신들 관련돼서 뭐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요 예시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뭐 조례, 법령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려고 국가에서도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거 최종 학업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할까요? 근데 주무셔도 되는데 제가 잠을 깨울 것 같아서.